지금 뭐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 지역 아니면 뭐 예시 같은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주거 수요, 배우 수요죠. 그 상가를 사용하는 배우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자 그리고 그 주변에 일자리가 또 얼마만큼 있으며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또 경쟁 분산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공실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려는 그 지역에 17평에서 한 20평 정도 되는 그 물건이 많으면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17평짜리 되는 거를 연속으로 2개, 3개 합쳐서 사가지고 희소성을 스스로 만든 다음에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짤 수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플루언서들이 촬영을 해서 공실 지역, 공실밭, 상가집 된다는 곳이 여기도 포함됩니다. 되게 좋아 보이는데? 청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층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청라는 지역 특색이 베드타운이에요. 일자리가 없어요. 다 아파트밖에 없거든요. 네. 아파트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헬스장부터 시작해서 뭐 호프집도 들어가고 1층에 뭐 식당도 쭉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층이라고 한다면 뭘 말씀드리냐? 요런 수변 라인 쪽. 수변 라인 쪽에는 1층의 상가가 정말 작게 나눠져 있거든요. 엄청 작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 곳에는 1층은 동선이 되게 중요해요. 1층은 동선이 안 나오는 곳은 투자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청라는 어디가 좋냐면 지상층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청라는 지상층에 실제로 가보시면 공실이 없어요. 지상층은 몇 층을 말하는 거예요? 2층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상층이라는 개념은 네이버 부동산에 가보시면 지하층, 1층, 나머지 지상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지상층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청라는 2층 이상? 2층 이상 그리고 큰 평수 이상. 지금 말씀하신 17평도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한 20평 이상으로 보시는 게 좋고 정말 추천드리는 평수는 30평 이상으로 해서 지상층으로 투자를 하면은 되게 안전해요. 그렇다면 이제 가격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가격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다 확인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때 거래된 가격 그리고 한참 금리 높았을 때 거래된 가격 지금 낙찰가를 다 확인해요. 그런 건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전용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한 700만 원 아래로 사면 괜찮아요. 그러면 수익률도 한 15% 이상씩 이자도 다 떼면서 따박이도 만들 수 있고 나중에 매도 차익까지 따박이. 네, 매도 차익까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청라 같은 지역은 1층하고 지하층은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저렴하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동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동선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 곳에는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고 지상층인 왜 제가 괜찮냐고 말씀드리면 사람만 많이 살면 동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지상층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뭐 1층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만 다니면서 커피를 사 먹겠지만 지상층의 사무실들이라든지 뭐 그런 병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만 잘 되고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주차만 잘 되고 네, 건물 관리만 좀 깨끗하고 네, 관리비만 좀 저렴하고 관리 상태가 좀 깨끗하고 하면 지상층은 오히려 되게 괜찮고 동선의 영향을 거의 안 받고 그래서 청라는 그런 식으로 좀 지상층 위주로 투자하시면 좋고요. 청라가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최근에 저희 스터디에서 청라에 한 3건 정도를 투자했거든요. 네. 3건 정도 투자했는데 일반 매물 2개, 7% 이상, 절대 수익률 7% 이상. 절대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월세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까 환산했을 때 수익률을 환산했을 때 7% 보증금 빼고요. 보통 부동산에서는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수익률을 계산해 주거든요.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보증금도 어쨌든 부채로 잡고서 그냥 월세 곱하기 12달 나누기 수익률 이렇게 해서 투자를 3건 했고 어디를 했냐면 자, 청라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은 지역이 이렇게 보시면 요 한 가로로 쭉 수변 라인 따라서 상가가 쭉 있잖아요. 네. 아파트가 북쪽이 맞나요? 아니면 아래쪽 남쪽이 맞나요? 북쪽. 북쪽이 훨씬 많죠. 네. 그러면 여기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경매를 하나 낙찰 받아가지고 네, 수익률이 레버리지 활용했을 때 18%인가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는 상황이고 또 아래쪽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상층은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지역하고 요 지역 지상층으로 해서 또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2개 올해 또 매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런 게 진짜 요즘에 너무 좋아요. 시장이. 네. 손님이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전화를 해보시고 네. 지금 일반 매매로 2개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예, 일반 매매 2개로 수익률 엄청 높게 세팅을 그 물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에 보고서 전용 평당 가격 낮은 순으로 오름차 순으로 좀 쭉 정리해놓고 전화하고 현장 가서 조사 한번 해보고 깎고 대신에 이제 매도자가 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큐시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PT에 보여드린 것처럼 매도자가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의 물건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매물이지만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물건을 내놓고 뭐 한 놈만 걸려라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이 사장님이 왜 팔려고 하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그럼 이제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좀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 무조건 팔아야 돼. 그러면 그때 저희가 작전이 들어가죠. 어떤 작전이냐? 저희가 이제 수익률 표를 쭉 분석해보고 이 정도 가격이면은 할만하겠다. 어떤 가격? 나중에 팔았을 때 매도 차익을 지금부터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그 가격. 왜냐면 거래가가 나와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찍혀 있으니까 지상층은 제가 동선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상층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완전 대로변 코너는 비싸겠지만 그러면은 거래된 가격이 700이다, 800이다 보이면 그러면 우리 600 아래로 사면 한 평당 100만 원 마진을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사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월세가 또 실제로 실제로 그 딸깍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희끼리는 딸깍이 뭐냐면 기존 월세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하는 거. 공시를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월세를 역산했을 때 수익률이 7% 이상, 8% 이상 나오는 물건을 매수를 한 겁니다. 그 가격에 맞게끔 저희가 딜을 하는 거죠. 그 가격이 아니면 안 사. 단 그 가격까지 깎아주면 제가 무조건 계약금 바로 쏠게요. 이런 식으로. 어쩌면 또 부동산 사장님이 일을 다 하셔야 되니까 또 컨설팅 비용을 주던지 아니면은 식사 값이라도 이제 주면서 하면서 내 편으로 만들고 팔아야 되는 그 매도자 이유가 있으면 확실하게 딜을 하는 거죠. 네. 식사값은 얼마 정도? 뭐 식사값은 뭐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네네. 매매가에 따라? 네, 매매가에 따라서 또는 또 부동산 사장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 보니까 왜냐하면 경매는 저희가 법원에다가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원하는 가격을 쓰면 되는데 일반 매물은 매도자랑 매수자가 있으면 중간에 부동산 사장님이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매도자하고 얘기를 못 해요.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딜을 봐주시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사장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내 편으로 먼저 만들고 사장님한테 나는 무조건 살 거니까 이 가격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일을 잘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수고비 좀 드리고 한 번 그렇게 물건을 터놓으면 물건이 계속 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제 채널에 이제 편집 일을 봐주시는 PD님이 계신데 지금 6개월 만에 6개를 지금. 돈이 많네. 아니요.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상업용 건물이라서 대출이 괜찮아요. 지금 대출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근데 진짜 저희 그 수강생들 보면 되게 잘하시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좋은 지역에 잘 들어보시면 정답이에요. 지금 상업용 건물 대출이 많이 안 좋아요. 개인 신용도도 보고 또 법인의 재무제표도 확인을 하고요. 임대업은 또 잘 안 해주려고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강남에서 한참 22년도에 강남 그 대로변 2면에 있었던 거 막 50억짜리, 70억짜리 막 사고 팔고 하면서 다 신설법인으로 대출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됐냐면 연체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꼬마 빌딩들이 연체가 나오고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니까 지금 은행계에서는 대출을 지금 많이 잠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잘 보시면 우량 입지에 공실이 없는 상권에 정말 탄탄한 임차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기본 이상만큼의 신용도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 대출이 잘 나옵니다. 올해만 저희가 32건의 상가를 매입하고 이제 꼬마 빌딩도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대출이 제일 받은 일반 매물요. 제일 대출이 많이 나온 게 몇 %일 거라고 한번 맞춰보실래요? 80%. 80%? 업입니다. 업. 업이에요? 네. 일반 매물인데. 일반 네. 매매인데요? 일반 매물인데. 말도 안 되죠. 90%까지 받았고요. 제일 낮게 받은 게 한 70%까지. 그게 왜 가능하냐면 좋은 자리에 거래가가 찍혀 있잖아요. 감정을 딱 보면은 감정가가 나와요. 엄청 저렴하게 사면 은행에서 역으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니네 이거 다운 계약서 한 거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소명 한번 해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저희 스터디에서는. 그렇게 사니까 대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은행에서도 대출을 100% 해주고 싶대요. 근데 정책상 못 해주니까 나중에 다시 오면 더 해주겠다. 뭐 6개월 뒤에 오면 재감정해서 대출을 더 해주겠다. 이런 매물도 되게 많고 그렇게 해서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후레이님도 그렇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정말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가를 샀는데 돈이 오히려 남아요. 남고 이자를 은행에 주고도 따박이도 남습니다. 가능할까라고 보십니까? 예, 뭐 충분히 네. 싸게 산다면. 네. 실제로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네. 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리바게트가 들어가는 자리들이 대부분 좋은 위치에 들어갑니다. 동선도 잘 나오고 사람이 좀 많이 살고 그런 지역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학원, 병원, 의원, 1층에 빵집, 뭐 커피 알뜰살뜰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내과도 있고요. 여기를
정말 저렴하게 샀는데 뷰가 너무 좋아요. 이제 꼭대기층 바로 아래 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수강생분이랑 이제 같이 임장 가고 계약서 쓸 때도 같이 갔거든요. 이게 5년 동안 공실이었습니다. 5년 동안 공실. 이분은 분양받고 한 170만 원씩 따박따박 받던 곳이었어요. 따박따박 받던 곳. 2억 얼마에 분양받아가지고 20년 가까이 170만 원씩 따박따박 받던 곳인데 20년이요? 네, 원래는 여기가 제일 천안에서 학원가로 되게 유명했었던 자리예요. 근데 천안이 신도시, 신물당이 생기면서 글로 많이 이동했거든요. 상권은 늘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나서 여기가 주인은 멀리 살아서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마지막에는 검도체육관으로 썼었던 자리인데 네. 검도가 이제 나가면서 애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학원 이동을 하니까 주인은 그냥 왜 안 들어오지? 그냥 방치. 실제로 일반 매물이 방치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저희 스터디에서는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둬요. 공실이 생기는 즉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임대 활동을 하면서 임대 채우는 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5년 동안 공실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 주인은 되게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매물로 나왔죠. 1억 8천, 1억 6천 깍입니다. 5년 동안 공실이었으니까. 실제로 임장을 가봤는데 먼지가 정말 꾸덕꾸덕 막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도 이제 너무 시설이 형편이 없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에 샀냐면 9,800만 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감정을 딱 넣었더니 은행에서는 1억 6천이었나? 이렇게 나왔었어요. 감정가는 이제 2배, 1억 7, 8천 나오고 매수가는 이제 9,800에 샀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현금으로 잔압을 하고요. 바로 대출을 실행해서 풀피가 됐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은 거에서 일부분은 요 호실에 대해서 공사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칸으로 나눴거든요. 두 칸으로 나눈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이 많은 평수를 좀 빼려고. 평수가 좀 컸는데 그 정도 평수는 공급이 많은 평수여서 월세를 많이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작은 평수로 나눈 거죠. 나누면서 공사를 좀 해서 월세를 정말 비싸게 맞췄거든요. 3천에 165만 원인가? 그렇게 맞췄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저희가 매수할 때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70만 원 받기 어렵다고 그랬었던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요런 자리들만 좀 볼 수 있고 사람이 많이 살고 학교도 많고 이렇게 공급이 많이 없는 지역 그러면서 매도자가 팔 수밖에 없는 이런 물건들을 잘 찾아보시면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네, 잘 찾아보시면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대출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감정가가 높은 거를 저렴하게 사면 플러스 P가 오히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주고도 돈이 남는 구조. 그 임차인은 또 시설이 많이 들어갔어요. 필라테스, 시설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까 설명드렸었던 오프라인에 꼭 필요한 업종들 있죠. 그런 게 두 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만 폐업시 되면 그 필라테스가 폐업을 하면은 다른 필라테스가 들어오거나 다른 필요 업종이 들어옵니다. 네, 저희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포인트들만 한두 개씩만 참 잘 잡는다고 하면 진짜 노후 준비는 이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